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결국 말입니다.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은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뭐 그래서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총선까지 못 기다린다.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한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요. 자구 노력 없는 건설사나 금융사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 굉장히 강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동안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면 일부 금융사 뭐 제2금융사가 되겠죠. 일부 건설사들 뭐 중소부터 시작해서 중견 대형까지 이게 줄폐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게 현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칼을 뺐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칼은요. 예, 자구 노력하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기준이 돼서 가차없이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다? 못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자칫 정치적 고려를 했다가는요.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칼날은 어마어마하게 시퍼럴 거예요. 예, 아주 날카로울 겁니다. 근데 그 날카로움이 규모가 원체 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4조 3천억 원이에요. 9월 말 기준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예,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92조 5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 130조를 넘어서더니요. 2023년 3분기에는 134조 3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브릿지론이 또 30조 더 있습니다. 브릿지론까지 합치면 지금 164조 3천억 원이 될 정도로 금융권에서는요. 내관이 아니라 시한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내년 4월 이후까지 끌고 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 지금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터지면 동시에 줄줄이 터져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부동산 PF와 브릿지론을 미리미리 사업장별로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만큼 말입니다. 부실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의 바람을 뺄 때 말입니다. 바늘로 쿡 찔러서 패면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데 바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묶은 곳을 살살 풀어서 바람을 서서히 빼면요. 그 풍선은 터지지 않고 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PF 대출의 절박성이 이제 현실화됐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2021년에 연체율이 0.37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42%입니다. 굉장하죠. 이렇게까지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터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축은행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저축은행은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대출 여기에 말입니다. 브릿지론과 뭐 전세자금 대출 다 합치면요 2023년 1분기 현재 35조 1897조 전분기 대비해서도 말입니다 1.7%가 줄어들었지만 6126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전국의 79개 저축은행에 공시를 취합한 내용이거든요. 부동산 PF 대출이나 건설업 대출이나 부동산업 대출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충격이 엄청나게 빨리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은 지금 79개 저축은행에 당기순이익을 취합을 해봤더니 1분기, 2분기, 3분기 누적을 해서 1413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누적. 이게 누적으로 말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1조 9654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기까지 1413억 원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1분기에 523억이었잖아요. 2분기에는요 962억으로 늘어나더니 3분기에는 14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거 계속 가다가는 연쇄 폭발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들 계셨을 겁니다.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봤을 거예요. 게다가 연체율은 저축은행은 2023년 3분기 현재 6.15%입니다. 이게 2016년 5.83%보다 높습니다. 저축은행은요. 한두 개가 지금 망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해서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PF 대출, 건설사 대출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자구노력이 없는 금융사, 건설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축은행이 정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저축은행만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PF 대출이 지금 저축은행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바람이 튈런지 또 바람이 불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확한 것은요. 분명히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하거든요. 연체율로 보면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연체율이 13.85%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증권사들이 줄줄이 망해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5.56%로 두 번째입니다. 여기다 여신전문기관도 4.44%, 상호금융도 4.18%, 심지어 보험회사도 1.11%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금융감독원도 뭐 총선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증권사 외에는 다 늘었거든요. 증권사가 말입니다. 17.28%, 13.85%로 줄어서 그나마 줄었다 이야기하지만 상호금융은 1.12%에서 4.18%로 올라갔죠. 저축은행은 4.61%에서 5.56%로 올라갔죠. 여신 전문 금융기관도 3.89%에서 4.44%로 올라갔습니다. 보험회사도 0.73%에서 1.11%로 올라갔으니 이거 두고 보다가는 안 되겠다. 아마도 말입니다.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결국은 그게 구조조정의 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융사만 위험한 게 아니라 건설사도 똑같거든요. 건설사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까지 나오는 한국신용평가에서 보는 건설사별 자기자본 대비 PF 보정 규모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PF 보정이 얼마나 된다는 걸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태형건설은요 324.7%예요. 야, 그러면 자기자본 대비해서 4.2배라는 건가요? 4.2배? PF 보정 규모가 엄청나죠. 롯데건설도 적지 않습니다. 예, 212.7%입니다. 예, 그러면 3.2배라는 뜻이죠. 현대건설도 121.9%고요. 현대산업개발은 77.9%, GS건설은 60.7%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이러면 대형 건설사가 안 무너진다. 이렇게 예, 뭐 낙관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돈이라는 건 여러분 작은 기업, 큰 기업 안 가립니다. 돈이 없으면 예, 썰물처럼 싹 쓸어버리는 게 돈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의 위력은 막강하거든요. 때문에 단순하게 아니 뭐 여기는 괜찮을 거야. 아 여기는 SBS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잘 만드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예,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 회사들이 망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 건설사들이 망하는 걸 보면 작년 대비해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81.1%가 늘어날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 종합건설사가 작년에는 197개 망했거든요. 179개 망했거든요. 올해는 326개 망했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적어도 말입니다. 전문건설사하고 포함을 하면 2,000개가 훨씬 넘을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고요. 또 이백헌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는 예,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자금을 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예전역에 많이 망하고요. 시공사는 그 땅까지 가지고 떠안고 있다가 망하고요. 결국은 거기에 자금된 예, 금융사도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시장은 아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는 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괜찮을 거야 하는 어떤 단순한 낙관이 결국은 큰 불행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장을요. 예,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가 정환진이 아니고 자신이요 자신. 예, 자신만 믿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낙관론이 시장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